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남정호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11시 5분에 제가 시작해야 됐었는데 25분이 좀 넘었거든요. 식사는 12시 10분인가 시작하는 거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큼 발표해야 될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심하게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주어진 시간 20분인데 맞춰보겠습니다. 좀 전에 박 팀장님 맹그로브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연구팀은 2016년부터 저희 동남아시아 맹그로브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거기 파견 보내가지고 실제로 맹그로브 숲의 밀도, 그 다음에 수도, 높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산성, 일체생산성을 다 조사하고 연구했고 그것을 2년 전에 저희가 국작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했거든요.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연구 기관들은 처음으로 맹그로브를 연구한 그런 국작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하면 저희가 이제 맹그로브 숲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한 가지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3년 전에 학생들이 발표했던 자료인데 맹그로브가 우리나라에 언제쯤 도착할까? 이걸 한번 또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빠르면 2040년에 내한성, 그러니까 내한성이죠. 내한성 맹그로브가 식재가 가능하지 않겠냐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칸델리아 오버바타라고 해서 내한성이 이제 종인데 오늘 SK 이노베이션 1% 행복 나눔 기금 깜짝 놀랐습니다. 사원들이 돈 자발적으로 1%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월급을 뜯기는 건데 회사한테 일종의 무언의 값일 수 있지만은 깜짝 놀랐고요. 나중에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카본을 주제로 해서 제가 이제 발표 요청을 받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딱 좋아하는 영도에 드디어 제가 지금 연구소에 있는 건 영도거든요. 영도에 드디어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스타벅스가 들어온 저기 세이렌이죠. 근데 저 서사실 저자인 호머가 얘기했던 것처럼 BC 700년 경이었죠. 바다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진화론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다시 이제 요즘 해상무역이나 또는 해상 경계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통틀어 지금 이제 바다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나 미중 간에도 지금 양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는 새롭게 바다가 어떤 문제 발원지기도 하지만은 그게 결국은 인류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런 시사점으로 다시 저는 또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까 박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WEF에서 이제 2021년도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저게 이제 라이클리후드하고 임팩트에 관한 건데 당연히 우상단에 있는 게 가장 문제가 크죠. 보시면 알겠지만 극한 기후, 기후 대책 실패,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자원, 인간 환경 훼손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올해 또 발표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환경 리스크가 뭐냐라고 했던 걸 조사를 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코비드 같은 인펙셔스 디지즈 같은 경우는 6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현재는 팬데믹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기후 문제하고 생물 다양성 문제가 중요하다. 저 얘기는 어떤 거냐? 결론은 이거죠. 기후하고 생물 다양성이 앞으로 인간의 삶의 지속 가능성에 미칠 키워드다. 문제도 거기서 발생했지만 문제 해결 방식도 저기에 기반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MBS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 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3분의 2의 메가시티가 해안가에 다 있습니다. 지금 더 늘어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전 세계 생태계가 제공하는 인간의 전 혜택을 서비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서비스의 반절 이상이 바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바다를 오염시키는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육상에서 근원하고 있죠. 저는 기후 환경 위기는 이미 온 미래일 수 있고 화이트 스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왼쪽 상단에 이게 보시면은 노란색, 주황색인가요? 해수면 상승이 이게 IPCC 보고서를 내잖아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6차 보고서에서는 초안에서는 로 컨피던스 레벨에서 최대 2m까지 현재 1m까지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있던 통합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1m 이상을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어떤 거냐, 과학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계속 모델링하고 예측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기후 환경 위기는 이미 미룰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은 생태계에서 본다면은 해양 쪽 생태계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맹그로브를 말씀드렸잖아요. 맹그로브 이동 속도가 훨씬 더 어떤 해양 생물 생태계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러기는 해양 쪽의 변화가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육상도 물론 변화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기후 변화 쪽 일도 하면서 ESG도 하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왼쪽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그런 그림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저는 이 그림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무려 여기 해안과 통찰이 있는 그림인데 이게 2021년도에 나온 그림이거든요. 그때 경제후퇴기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경제후퇴가 올 줄 알았는데 사실 유동성 때문에 더 큰 것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예측했고 더 큰 위기는 지금 우리는 경제 침체를 겪고 있긴 하지만은 클라이밋 체인지 있고 더 센 놈은 어떤 놈이냐?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MBS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고 이걸 지키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제 갯벌 또는 타이드 웨틀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크게 본다면 맹그로브든 다 이제 웨틀랜드에 포함할 수 있겠는데 왜 이것을 기후변화 똑같이 화이트 스완을 보냐? 화이트 스완은 그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하고 발생할 것도 확실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에 큰 재앙이 오는 경우를 화이트 스완이라고 합니다. 블랙 스완은 코로나 같은 걸 블랙 스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연안개발 기후변화를 위해서 타이드 웨틀랜드가 훼손되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단 화이트 스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전 세계 연안 습지가 16%가 거의 훼손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게 시그레스하고 맹그림인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훼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4년 전에 저희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매우 영향력 학술지에 이제 게재했던 논문인데요. 황해를 돌아본다면 30년 동안 매년 0정도 크기의 갯벌이 사라졌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남한, 북한, 중국 가리지 않고 다 없어지고 있고요. 저 이제 자연자본, 내추럴 캐피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이는데 자본이 손실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에 기반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본다면 그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생태계가 주는 혜택이 감소하고 있는 거고 오늘 그 과장님 오셨는데 생태계 서비스 담당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 생태계 서비스 담당 안 하시죠? 정책과에서인가요? 지금 환경부도 2024년까지 국가 생태계 서비스 보고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본 잠식은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자연 자본인 토대, 스탁이 사라지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얻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박 팀장님 매우 잘 표현하셨는데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면서 실제로는 쓰나미로부터 얻는 방어할 수 있는 혜택이랄지 아니면은 다른 생물 다양성 혜택, 그 다음에 수산물 공급 혜택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슈림프 파운드로 변경해서 얻은 이익은 3년밖에 못 가는데 저 맹그로브 숲을 위해서 얻는 이익은 지속 가능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거래되지 않는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게 요즘 나오고 있는 에코시스템 서비스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기후와 생물형 다양성 위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되게 인류의 생존 존망과 관련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MBS와 블루카본. 오늘 주제가 블루카본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블루카본 뒤에는 OBS는 뭘까요? OB들? YB들? 아니죠. 앞에 NBS는 Nature Based Solution이라면 뒤에는 OBS는 Ocean Based Solution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해상풍력 또 얘기 잠깐 배워서 나누기도 했었는데 해양에서도 그 해법부터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OBS라는 것도 좀 쓰고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한 30년 연구했거든요. 30년이 좀 안 되네요. 20년 좀 넘게 연구했는데 저는 자연기반 해법을 생태, 사회, 경제 통합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엔 자연했으면 생태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기후, 경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바로 그런 사회적 공헌이 될 수 있고요. ESG가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이걸 통해서 하는 혜택, 지역 경제와 관련성, 실제로는 ESG는 앞으로 모든 기업 평가에서 지금 현재 1,000개 상장기업 우리나라에 있는데 앞으로 기업 평가를 거기에 기반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공시도 일부 되고 있는 거죠. 있죠. 그래서 생태 사회 경제 통합 메커니즘으로 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하되 아니면은 MBS를 실현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그 IUCN에서 있는 건데 IUCN에서 그 저희 코헨 그 샤크만이라는 그분하고 동료들한테 의탁해서 만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림에다 몇 가지 추가를 했어요. 자, 블루카본은 그럼 언제 나왔냐? 사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UNEP 쪽에서 먼저 그걸 제안했었고요. 그 전에 뉴딜도 돌아가 본다면 뉴딜도 유엔에서 2008년도 9년도에 그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IPBS가 있어요. 저것은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 과학자 기구인데 IPCC라고 들어보셨죠?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잖아요. IPBS는 뭐냐면 생물 다양성에 관한 과학자 기구예요. 저것도 인터거버먼털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2013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뭐 그때 우리나라가 유치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GGC를 가져오고 독일이 저희 이페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선물을 가져갔죠. 저런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어떤 2015년도에 SDG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2016년 그 이후에 2000년 하반기 그리고 현재까지 오게 된다면 이미 유럽 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그린 딜이라고 하는 게 정책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만들었죠. 그다음 2020년도에는 유엔에서 생태계 보건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EPS에서 2019년도에 최초로 전 세계 글로벌 아웃룩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린 딜 결국은 저게 이제 경제와 관련돼 있죠. 사회 관련돼 있고 생태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블루카본은 어떤 거냐? 바로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 SDG를 위한 엔비스타라고 일단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가 포집하는 탄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 팀장님이 보였던 그림 중에서 맹그로브 잎목에서 축적되는 유기탄소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이 6배 이상 축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소일이에요. 세디먼트. 그게 바로 육상보다 훨씬 더 해양 쪽에서 더 많은 양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상 쪽엔 공기 노출되어 있거든요. 해양은 물속에 잠겨져 있고 물 위로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거기에 유기탄소가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약 30배에서 50배 정도 더 많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해양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저기 보면 생물학적 과정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시커먼 저기 유기탄소입니다. 땅 속에 갇혀 있는 것을 퍼낸 거죠. 그래서 저랑 그 5년 동안 같이 연구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블루카본 연구 사업단이 있는데 연구 사업단에서는 그래서 직접 코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요만한 굵기에 파이프를 박아서 그 축적된 양을 재거든요. 얼마큼 제거됐는지. 블루카본과 그린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맹그로브하고 육상 살민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할 건데 뭐가 잘못된 게 마이크가 잘 안 이게 굉장히 건방지네요. 이게 덜렁덜렁해요. 얘가 자꾸 하겠습니다. 10에서 50배 정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블루카본 중에 저기 솔트 맛이 세 개가 지금 블루카본으로 고맙습니다.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맹그로브가 없습니다. 시그레스는 매우 적은 면적이고요. 솔트 마시도 매우 적은 면적입니다. 솔트 마시는 거의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순천만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솔트 마시입니다. 갯벌은 뭐냐? 우리나라 갯벌은 그것 보고 베어 웨틀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염생식물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는 베어한 거죠. 그럼 이 베어한 웨틀랜드는 블루카본일 거 아닐까?
저희는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훌륭한 논문을 실어냈고요. 문제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런 베어 타이틀 웨틀랜드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보호하는 것, 복원도 필요하지만은 생태계 훼손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서식지가 훼손됐을 경우에 재배출되는 양이 1.5억 톤, 10억 톤. 우리나라 연간 CO2 배출량 이퀴벌런트가 약 6억 7천만 톤, 훨씬 더 많은 양일, 거의 비슷한 양일 수 있죠. 평균으로 본다면. 그 블루카본은 그럼 도대체 현재 어제까지 인기 끌고 있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컨셉이 제공됐고 나왔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구글 트렌드 분석을 제가 며칠 전에 해본 거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가 그 잠깐 나왔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증가하고 있고요. 올 2022년인데 약 36건 정도가 기사 검색이 됐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혹시 보도자료 나간다면은 이것도 하나를 추가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블루카본에 관한 그 지도인데, 대체로 아직까지는 이게 그 서해안 쪽 지역 쪽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 연구자들도 많지 않은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님 팀이 거의 지금 리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떤 거냐? 미국은 블루카본법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이한 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입법에 대해서는 그 하원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죠. 상원에서 먼저 발의했고 하원에서 통과한 다음 현재는 블루카본 for our planet act라는 걸로 됐고요. 영국 의회는 그 블루카본 조사를 하겠다 앞으로 대응수단으로서. 저게 이제 인콰이리라고 해서 국정조사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입법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단일한 어떤 특정 이슈에 관한 입법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유럽의 그린 딜도 있고요. 저희까지 현재 블루카본에 대한 특징이나 방법을 어떤 현황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왜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첫 번째로는 이 경제로 본다면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맹고를 보더라도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충분한 거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논문 사례를 보더라도 연간 헥타르가 제공하는 가치가 맹고로보다 물론 가장 뛰어나죠. 시그레스도 있고요. 뭐 아직은 저기는 갯벌, 베어 타이드 웨틀랜드는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쨌거나 현재 SK 이노베이션에서는 적절하게 투자를 방향을 설정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 제가 작년에 이제 연구를 마쳤고 이제 지금 논문 작업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혜택, 아까 제가 생태계 서비스라고 표현했잖아요. 생태계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수산물도 주고 오염물도 정화도 시키고 카본도 격리시키고 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관광도 할 수 있고요. 전 세계 평균의 70배 이상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게 해양과학교육관 35개 매년, 방파제 70kg, 전국 하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비용이 매년 6배 정도 해당되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저희가 실증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고요. 그리고 생태계, 그래서 그런 가치가 크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현재 타당성 본다면 카본 격리율이 그러니까 맨 위쪽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살림은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복원하는 게 있거든요. 아티피셜리. 아까 지금 맹그로브 식재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자연적 해역보다 복원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리턴 오브 그 ROI 같은 경우도 다 포지티브라고 나왔습니다. 그 여기 이제 그 해외에서 발표한 거고, 이번에 7월달에 최종적으로 머린 펄리시라고 하는 이쪽 분야 상위 10% 안에 들은 논문에 저희가 게재했던 걸 보시면은 그 블루카본, 한국인 블루카본 쪽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는 BC가 약 5에서 6 정도 나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100원을 투자하면 600원의 그 편익이 발생한다는 건데, 물론 더 정교하게 추정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베어 타이달 웨틀랜드 갯벌에 관한 연구가 더 충분하면 충분해야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어쨌거나 현재 있는 데이터로 본다면 경제적으로 투자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이게 Y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 블루카본을 해양 경제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제 활동 분류해서 Y를 할 수 있고요. 그럼 How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냐면은, 아까 해외에서는 입법 사례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 탄소 흡수도 하고 있긴 한데 여기는 대부분 다 산림에 해당되는 거고요. 해양 쪽에 특화되어 있거나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떤 탄소 중립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나 갯벌이 블루카본 핵심 요소인다면 블루카본과 기후변화를 직접 연계한 법 조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보전과 복원을 반드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저절로 훼손되는 그 블루카본도 있거든요. 맹그로브도 그렇고 시그레스도 그렇고 오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인간의 활동 때문에. 그래서 보호구역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지금 그 UN 에스캅에서 6월인가요? 그때 해양 보호구역하고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해서 저도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보호에 관한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인가는 또 다른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적 국제 인증을 받으려면 연구 투자 확대가 필요해요. 여전히 이제 맹그로브나 솔트마시, 시그레스까지는 그래 블루카본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갯벌은 저 보시면 빨간색 보이는 게 다 물음표거든요. 저 물음표를 많은 연구로 채웠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은 저게 삽스타라고 하는 과학기술 부속 기구나 PC에 직접 연계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입증을 하려면은 많은 그 결과물이 축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뭐 여러 저는 공지자로 참여하긴 했지만은 첫 번째로 전 세계 최초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오게닉 카본에 대한 스탁과 어떤 그 격리를 했던 그 논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SDG가 17개 구성되어 있는데 14번이 해양에 관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양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조사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시 저것은 어떤 거냐? 약점이긴 하지만은 조사를 하면 더 많은 걸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높은 잠재력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탄소 거래 기반 구축, 그다음에 비시장적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유는 저렇게 설티피케이션을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카본 리무벌에 대해서. 그 블루카본 시장에서 맹그로브 보건 사업에 대한 세계 첫 분할 발행 채권, 저 트랑시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그걸 발행했거든요. 올해 다 나타났던 얘기입니다. 파이낸셜 리뷰에서는 앞으로 블루카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입증할 게 필요하다. 저에게는 해결할 요소만 저 문제만 해결하게 된다면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바하마는 자기네 블루카본 크레딧을 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워낙 그냥 보수적인 어떤 경제 경제 기구라 볼 수 있는데 GDP 가지고 이제 안 된다. 새롭게 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생태 경제 사회 통합 개정 시스템은 OECD가 준비하고 UN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아마 월드뱅크도 저것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양에 대한 ESG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매우 저희 같은 짠물 있는 사람들은 육상 쪽에 있는 기업들이 관심 가지면 매우 좋아하는데 이제 해양 쪽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해양이 그만큼 잠재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블루본드도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그 국제 다자간 그 금융기구에서도 해양 건강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KMI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이제는 블루 ESG가 필요하지 않겠냐. ESG가 워낙 육상 중심이었는데 블루 ESG라는 개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것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어떤 정책 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렇게 지금 SK 기아 현대도 이제 그 협약서 맺었고요. 그 포스코도 저런 식으로 해서 블루카본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ESG 쪽으로 보시면은 환경 분야 ESG에서 블루카본 기후는 환경 쪽인데 환경 분야 채권 발행률이 5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거죠. 저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했던 내용 발표 드렸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